예, 두 번째 시간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학 요건은 이제 민법 시간에, 다음에 이제 또 할 거니까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시고, 오늘은 여러분 3페이지 등기 종류 나오죠? 그 종류 중에서 딴 건 저기 하고, 일단 중요한 게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4페이지 보면 형식에 의한 분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등기가 나오고 부기등기 나옵니다. 물론, 목차는 이렇습니다. 목차는 등기에 뭘 구별하는데, 등기에 이제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 종류를 몇 가지로, 4가지로 구별합니다. 4가지.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효력에 의한 분류. 효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식에 의한 분류 중에서 뭐가 있어요? 주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를 하느냐, 뭘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특히 뭘 하는 거, 이거 형식에 의한 분류,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온다시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일단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등기부를 만듭니다. 뭐가 있고, 이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고, 을구에 이제, 이렇게 을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나 건물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표시사항,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리, 답 5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접수 날짜 있고, 접수받은 날짜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이렇게, 서천군, 장옥산리, 지번이 100, 지목이 다, 면적이 500이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번호를 붙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등기라고 얘기해요. 독립적인 번호. 그래서 1번에서 여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 이렇게 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주등기입니다. 여기 저당권 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시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아까 얘기했죠. 무슨 젊은 친구가 와서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 표제부하고 갑구을구 이해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병구는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병구는 없습니다. 병구 없다. 그런 게 절대 병구 없습니다. 이 등기부는 표제부 표시사항하고 갑구을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을이 답에다가 집지죠. 지목이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대로 바뀐다 그랬죠? 이 번호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사항 중에서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이 4가지 중에서 일부만 후발적 사유가 생겼어요. 왜? 논에다 직접 쓰니까. 후발적 사유에서 지금 현재 토지 위에는 뭐가 져 있다? 집이 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 대장을 뭐해서 답에서 뭐로 바꾸고 대로 바꾸고, 이 대장을 첨부해서 2번 이 답을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친다.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경자가 무슨 경자야? 이게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고친다. 되죠. 그래서 이걸 변경 등기다. 왜? 변경 등기다 하게 되면 경자가 뒤에 있다는 것은 사유가 후발적인데, 경정 등기한다 하게 되면 경정은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써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표제부는 주등기로 하는 거니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가 있다? 부동산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로만 한다? 주등기로만 한다.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병이라고. 을이 병한테 뭘 갖고? 돈을 갖고. 이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등기 합니다. 말소등기.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뭐로만 해요? 2번 이렇게 주등기로만 합니다. 주등기.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꼭 기억할 사항이 무슨 등기가 있어 이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 주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올 것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어디에는 이 주등기를 언제나 뭐 물론 이제 보존 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도 주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거 답을 찍을 걸 암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뭐예요? 말소 등기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갑구나 을구의 말소 등기 있죠?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 한다. 꼭 기억하자. 그럼 이제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부기등기라는 게 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을이란 사람이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살고 있다가 관악구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대전. 아니면 뭐예요? 뭐 청주로 이사 왔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예요? 어떤 이 관악구 신림 살다가 어디 동작구로 이사 왔어요.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이사 왔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 2-1번. 왜 부기등기 하냐면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주체의 뭐예요?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이사 가서 주소지가 바뀌었다든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2번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예요? 이게 바로 표시 변경이에요. 이게 표시 변경 등기다. 왜? 이사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게. 물론 이제 땅은 충청도에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이 충청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이사를 가서 관악구에서 뭐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뭐예요? 상도동 백번지입니다. 이 내용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요 소유권자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2-1번 이게 부기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을구에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병이 있었죠? 병입니다. 그러면 2번 뭐예요? 2번 여기 보세요. 여기 2순위권자가 저당권 등기에서 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병이란 사람이 이 누구한테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뭐 가, 을, 병, 정 뭐예요? 갑을, 병, 정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울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갑을이라고 하는 병정, 뭐 군인, 병정이 있다니 옛날 사람은 그 포절 있죠, 군인, 병정인. 병진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 갖고 있어야죠? 무기는 녹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경신 뭐예요? 임계, 경신. 경신. 임계죠, 임계. 임계. 임계 있죠, 임계.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는 경신시켜야 되고. 그 경신시켜야 되는 게 누구나 임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요자 있죠 뭐 이 무자하고 이게 요 차이가 있죠 여기 술 먹은 사람 5.0 이게 술자예요. 이게 요 점이 없는 게 이게 무자고 그래서 갑자기 농담에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외우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외워두면 이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이 1순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아래다가 만약에 뭐예요? 이 아래다가 번호가 3번이라 하게 되면 이 바보가 있는데 이 무가 3번을 받으면 을보다 2순위권자보다 후순위니까 그렇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로 받아라는 얘기예요? 1-1번 이렇게 1-1번. 그래서 1번 저당권에 뭐라고? 이전등기. 그래서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뭐로 받으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를 받아야 되는 게 그 기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일단 뭐 이렇게 이사 가서 부기등기 한다. 이게 등기명이 이렇게 부기등기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뭐라고 이거 등기 명인에 이런 식으로 등기 명인에 무슨 등기가 있고 표시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자, 그 다음에 환매 뭐라고? 판매 뭐가 있고, 특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그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할 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뭐가? 등표, 우리가 뭐 축구선수 영표가 옛날에 영표가 있었죠, 영표. 근데 등표라고 생각하시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아파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저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저당권이라 그랬죠? 저당권. 그 다음에, 세가 뭐예요? 전세권. 지가 뭐예요? 지상권. 이전 등기. 부기하라. 그러니까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아프셔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이전됐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부고하라. 옛날 돌아가신 분 부고한다고 그러죠? 부고한다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라고? 부기하라. 부고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일단 이걸 이제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한 거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그렇게까지 외워놓고, 그 외우면 이제 한 문제 맞자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권리질권하고 환매특약 등기. 이해만 하자는 게요. 자, 처음 들어서 이해한다는 거. 만약,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는데, 오늘 딱 처음 듣고 이해가 돼요. 심각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동영상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갑자기 뭐예요? 머리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겨갖고, 문제 생겼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나답지 않게 딱 들었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오늘 좀 혹시 병원에 한번 늦기 전에 가셔갖고 내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항상 몇 번씩 한 최소 3번, 많게 한 5번씩 있죠? 재차 반복해서 또 듣고 이해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시 듣고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죠?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빌려오는 저는 뭐예요? 채권이라 하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자, 일단 부동산을 뭐하고? 담보 제공하고, 자, 돈 달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해야 한다? 담보물에 입히자. 이게 오디변입니다. 담보물에 입혀진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은 없고, 금반지 있습니다. 자, 금반지를 을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거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동산입니다. 동산. 전당포에 제공하는 거. 이게 질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은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갖고 있는 건 무엇뿐이 없어요. 머리 하나뿐이 없어요. 특허권이 갖고 있다. 발명을 했어요. 특허권.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자, 발명 특허라고 하는 뭐예요? 그 권리를 을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개발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대기업 사장들이, 그 상무들이 와갖고, 그분들이 와갖고 뭐예요? 너 돈 없지? 네가 만든 물건 만들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럼 괜히 뭐예요? 특허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물건도 못 만들었는데. 나한테 팔라.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인지 항상 자기가 개발한 물건을 만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뭐예요? 권리를 이 동산처럼, 이 금반지 동산처럼 을한테 뭐하고 이거?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 해서 권리질권이다. 이제 그런 권리질권.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에, 이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 권리질권을 뭐예요? 딱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만 인정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자, 이 질권, 채권 얘기하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 그랬어요.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가 그게 그 물건인데,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근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뭐예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아무나 대고 뭐예요? 돈 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저기입니다. 그건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
거기다 이제 진짜 뭐 물건 하나 들었으면 그건 강도입니다. 항상 뭐예요? 계약 맺은 특정 사람한테, 특정인이 특정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하여튼 요구하면 채권이에요. 그럼 돈만 요구하는 건 아니다니까.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데가 있어요. 깃발이 나쁘기입니다. 의리한 사람이 뭐예요? 요번에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공인 중개사 시험 보려고 이제 내년에 운수가 어떤가? 내가 요번에 공부하면 공인 중개사 합격하겠는가? 뭐 그런 것도 따져보신 분 계세요. 이런 데 가서. 그러면 전 봐주겠냐? 전 봐주겠다. 돈 주고 뭐예요? 전 봐달라고 요구하죠? 돈 줬으니까. 그 요구하는 걸 우리가 채권이라 이제. 자, 물론 이제 깃발이 나붙기는 데가 아니라,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절이겠죠? 절 같지 않습니까? 예, 절이라 생각죠. 그러면 자, 스님한테 내가 공양 및 상백석을 바치고 우리 아버님의 극락장생을 기원하는 자, 불공 좀 드려달라고. 불공을 드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불공 드려달라고 요구하는 뭐예요?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상의 을구에 이렇게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얼마예요? 채권액이 7천입니다. 자, 물론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입니다. 자, 채무자도 뭐예요? 채무자도 채권액이 7천이고 채무자도 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이렇게 변제기. 뭐, 특이하게 해서 변제기가, 자, 2015년. 자, 뭐, 예컨대, 11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너무 저기 한가? 12월 뭐 29일. 한 달, 12월, 예컨대, 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변제기가 다음 주니까.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야, 돈 갚아라. 변제가 됐다. 물론 이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뭐예요? 당연히 물권자예요. 물권자도 아닙니다. 그럼 을이란 사람이 변제가 돌아오니까 갑한테 뭐예요? 너 돈 갚으라 요구하죠? 그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냐? 하여튼 제가 수업 시간에 뭐예요? 요구하는 권리가 뭐냐면 다 채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을은 물권자지만 뭐라고? 채권 갖고 있어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채권 있죠? 그러면 이 을이 돈이 필요하면 물권자니까 저당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채권 있으니까 돈 달라고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니까 권리를 채권이란 요구하는 권리를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 이제 아래에 1-1번 1번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입니다.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숙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리질권은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한다. 그 다음에 환매특약입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건 환매 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체결했냐면 집에 대해서 이 갑에 뭐예요? 갑에 아이가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이 아이를 뭐예요?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갑자기 3살인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뭐예요?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엄마,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보통 1층에서 뭐예요? B와 지하로 내려가죠? 0은 없잖아요, 0이. 근데 아이 눈에는 뭐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깜짝 놀랐는데 이거 천재인 것 같아. 물론 자기 아들은 다 천재예요. 다 천재인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친구 있죠? 뭐 송유군이라고 그런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8살 땐가 뭐예요? 과천에 있는 에버랜드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인가 거기 가갖고 그 바이킹이 있던데 바이킹. 이 바이킹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바이킹 왔다 갔다 하죠. 나이 먹어서 이거 타보니까 또 별로 어지럽게 생긴 거 안 좋던데. 근데 이 친구는 그때 8살 때 이 바이킹을 타면서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합니다. 누구는 중학교 때 소풍 가서도 그런 그런 친구도 많은데, 그냥 타서 야호하기 바빠 죽겠지. 그거 생각도 안 하는데. 대단하지.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 갑이 을한테 친구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네가 일단 집을 사라. 5억에 사라, 5억에. 5억에 사라. 자, 이게 팔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환매 특약. 환매매 특약을 맺습니다. 나한테 얼마에 다시 팔아달라고. 5억에 다시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갔죠? 예,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넘긴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당긴 다음에, 이 값이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자, 이 값이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을한테 이 계약서를 내놓고 다시 팔아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왜? 계약을 맺었으니까 특정이 특정한테 요구한다는 게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 팔아달라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는 사람이 3번, 집값이 오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물권자가 있죠? 이 계약서 갖고, 이 채권 갖고는 새로운 물권자한테 뭐예요? 자기 권리,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대항력이에요. 아까 여러분 거기, 자, 교과서 몇 페이지에, 그 3페이지에 뭐예요? 4번 제3자의 대항력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 맺은 자 이외의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환매라고 하는 뭐예요? 환매라고 하는 채권은 계약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 2-1번에서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값 앞으로 이렇게 해뒀죠? 등기해놨죠? 그러면 등기가 됐으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이 값은 뭐예요? 이 병한테 부기등기, 특약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나한테 도로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게 대항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자세히 좀 배우겠지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것인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항력은 특히 뭐예요? 채권인 경우에는 뭐가 돼야지만이, 등기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환매 특약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당권, 전세권, 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하는 것은 다 그 순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세상을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부고하라, 부기하라.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부기등기하라, 부기. 그죠? 그거 외웁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지금 뭐예요? 여기 4페이지 그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있죠? 그래서 여기, 자, 주등기 읽어보면 한번,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며, 등기부에 뭐예요? 독립한 순위번호나 이 표시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형식을 주등기 형식이라 하고,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뭐예요?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지는 등기다. 아니에요. 행하지는 등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카페를 가보시면, 카페 보면, 그러니까 칠판에 이렇게 쓰는 내용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제 수강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페 가보시면. 그래서 다음 카페에, 이 다음 카페 뭐예요? 카페에 들어가서 뭐라고 쓰시면, 이게 부동산 공시법, 공시법 김동인 이렇게 쓰세요. 김동인. 제 이름 김동인입니다. 다음 카페입니다. 카페. 그 다음 카페에 들어서 공시법 쓰면 거기에 이제 뭐예요? 그 암기 방법 쓰는 거 있어요. 암기 방법. 그 암기 방법하고 수강 노트가 있습니다. 암기 방법과 수강 노트가 있으니까 그 수강 노트 뽑으셔갖고 수업할 때 펴놓고 보세요. 여기 칠판은 여기 그 칠판에 쓰는 내용이 거의 다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카페 그 암기 방법 6페이지 정도 되는데 3장입니다. 그 공시법령 암기 코드라고 써있을까? 암기 코드하고 수강 노트 있습니다. 수강 노트. 그 암기 코드하고 수강 노트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여러분이 좀 뽑으셔갖고 카페 등업하셔야 됩니다. 그 등업을 안 했더니 뭐 별 사람이 와갖고 어떤 분은 전에 한번 옛날에 뭐 저기 하니까 뭐 또 뭐 이상한 문자도 오겠죠? 그거 뭐 광고 문자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스팸 메일 같은 것도 오고 그래갖고 등업해야 되니까 등업을 신청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전화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광고도 많고 요새 보이스피싱 막 그러는데 그때 옛날에는 또 뭐냐면 뭐 전화 오셔갖고 외로워요 막 이런 거 전화도 오고 그래갖고 하여튼 불편한데 등업하시면 여기 필기 안 하셔도 그 카페에 자
암기 코드하고 수강 노트입니다. 꼭 보시고 그거 이제 놓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등기 대상, 그 등기 대상이 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 또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기 대상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아, 이거 괜히 줬네요. 여기 이제 그 등기 대상을 또 이해하려면 자, 뭐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에요. 근데 그 등기 대상인데 또 우리가 뭐예요? 그 소제목 1번 보니까 등기사항이라 했죠? 그 등기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사항,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사항, 등기 대상이다. 자, 그러면 대상, 등기사항 얘기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등기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표제부도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을구에 따르죠? 그럼 한마디로 이제 이 표제부는 뭐가 있고 토지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따르죠? 건물등기. 한마디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뭐 이게 바로 물건입니다. 토지 건물의 물건입니다. 그럼 갑구나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등기 대상 나눌 때 두 개를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자 이렇게 뭐예요? 물건 물건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권리 이렇게 구별합니다. 물건과 뭐예요? 권리를 구별합니다. 자 표제부는 물건 갑구 을구는 뭐예요? 권리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쌍가루 2번에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이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이 표제부에 기재할 수 있는 표제부에 기재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 물건에 관한 얘기다. 자 물론 거기에 자 뭐가 나오냐면 기억에 그런 말 써있어요. 자 사건의 원칙상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공유수면화의 토지는 안 된다는 게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다 뭐라 써있어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국가천도 한강 낙동강이라고 있죠? 그거 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 등기부 만들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럼 하천은 국가하천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 하천도 있어요. 다 등기 대상이 된다. 근데 그 하천은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팔딱댐에서 거기 그 상수적에 갖고 이제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에 독극을 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하천은 관리는 국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니 거는 여기 니은에 그 줄만 치세요. 거기 니은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등기는 가능한데 뭘 안 된다고 이거. 용의물권 입찰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한테 뭐 하지 말라는 얘기 하천은.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남한테 뭐예요. 용의물권 입찰권 맡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번에 부동산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도 있어요. 토지 또는 건물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항상 토지나 건물에 전부가 등기됐어요. 뭐하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있죠? 건물.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항상 토지의 전부가 등기 대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에 뭐라고? 전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등기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의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근데 전부가 등기 대상은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겼다.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죠? 대장은 일필지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등록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 대장 갖고 뭐예요?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항상 보존등기, 등기 대상은 항상 부동산 전부라는 얘기. 일부러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뭐에 대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뭐예요? 자, 이 땅을 사용하고 싶어서 갑한테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자, 내가 네 땅 전부 쓸 테니까 내가 뭐예요? 자, 땅 사용료를 얼마 주겠다? 200 주겠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전변경이 생겼어요. 갑자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네 땅 반만 쓰고 150 주겠다. 그럼 갑이 생각할 때 그래? 반만 빌려주고 반은 내가 쓰고 150? 괜찮은데? 왜? 자기는 전부 사용해도 100만 원뿐이 못 부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뭐에 대한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도 뭐가 하나니까 공시가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등기부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 을구에 보게 되면 1번에서 이렇게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 수목을 줘야 목적이다.
범위 남쪽, 이렇게 남쪽 남쪽 500제곱미터다. 그 표제부는 1000이면 반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범위가. 자, 이런 식으로 목적과 범위 뭐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자,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구? 소유권자를 지상권자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의 범위를 공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 보니까 남쪽 500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전부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 남의 땅 일부를 쓴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지상권자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공시가 가능하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자, 뭐가? 이 용익물권 등기가 가능하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 다음에 자, 물권은 아니지만 용익권을 갖고 있는 뭐가 있어? 이거 임차권이죠. 임차권이죠. 이거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있죠. 나머지가 뭔데? 저당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 여하튼 간에 뭐예요? 모르겠으면 뭐만 아니면 용익물권, 임차권이 아닌 것들은 뭐예요? 이 아닌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X.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가 가능하다? X.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뭐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권뿐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5페이지에 그 5페이지 위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그 니은번 있죠? 니은번. 그게 중요해요. 니은번이. 니은번이 중요하니까 니은번을 별표를 크게 합니다. 별표 크게 해주시고. 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땅을 나누지 않고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할 수는 없다는 게요. 저당권 등기, 이전 등기 안 되고 저당권 등기 안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그게 얘기죠.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가 하나다. 그리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가능하나 용익물권 반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쌍가루 3번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등기 요하는 권리,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권리 중에는 물권변도니까 물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 물권을 뭐하고 뭐는 나눠요, 이거. 자, 한마디로 점유권과 뭐예요? 점유권과 자, 소유권으로 나누고 그 소유권 그러니까 이 점유권과 본권은 이게 점유권하고 뭐 하나는 점유권하고 점유권하고 본권 나눕니다. 이렇게. 본권 나눕니다. 이 본권은 이제 뭐하고 이제 소유권하고 뭐하고 나눠 이게 제한물권 나눕니다. 이 제한물권은 뭐예요? 제한물권은 자, 사용하고 수익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권은 무슨 물권과? 용익물권과. 이 담보물권 나눕니다. 담보물권. 자, 용익권은 뭐야? 용익권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 지역, 전세권. 네,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이 점유권하고 성질상 이 유치권하고 뭐예요?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물권 따지면 뭐예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5가지만 봐달라 그랬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권리라고 하는 걸 따질 때, 권리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자, 권리 단독 소유라는 건 내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일부만 갖고 있는 게 있다는 일부만. 그 일부만 갖고 있는 게 뭐냐? 일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예,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권리일부라고 따져보자. 권리일부. 권리일부라고 보자. 그러면 이 권리일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권리일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 땅의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가 아니에요. 자, 을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이 갑은 뭐예요? 갑도 소유권에 뭘 갖고 있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뭐예요? 소유권에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소유권에 뭘 갖고 있어요?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땅 짓자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분이라고 읽어, 지분. 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또 어떤 졸고 계시다가 또 와갖고. 선생님, 네! 분지가 뭐예요? 가슴 뭉클하게 하지 마시고. 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의 일부를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 얘기한다? 지분이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아예 권리가 어떻게 보여요? 부동산 일부는 내가 보고 있잖아. 저게 부동산 땅덩어리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이건 이 권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것은 보여야지 사용하지. 안 보이는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이게죠. 근데, 자, 자기 집만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안 돼요. 성질상. 근데 그 나머지, 뭐하고,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압류라든가,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뭐예요? 권리. 권리라고 하는 권리. 권리에 대해서, 뭐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뭐가 하는 게 이거. 가압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안 되는 것은 용익물권이니까 용익물권이 아닌 것 중에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빼놓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를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중심은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자. 반대로.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 임차권. 임차권도 잘은 저기 안 하니까 용익물권이라도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용익권. 자, 물권, 물권 아니지만 용익권을 갖고 있는 게 임차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익물권. 일부 된다. 근데 권리 일부 지분 나오죠? 지분. 공유 지분. 지분은 뭐예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대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날 있어요. 이거 머릿속에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이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내년에도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 그 5페이지에 그 등기 능력의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있죠? 이 표 있죠? 그 표를 용익물권 임차권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지 저당권이니 이전 등기니 보존 상속 안 돼요. 근데 밑으로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물권 안 되지만 저당권 이전 등기 돼요. 근데 성질상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안 돼. 그래서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네,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보잖아요. 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좀 뭐예요? 기억해서 자, 암기둘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 6페이지에 그 3번 그런 말 써있죠? 등기 능력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에서 뭐 이게 꼭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데처럼 뭐 없이도 뭐 상속 같은 거는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요. 왜 등기하느냐 하게 되면 남한테 뭐 하게 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 주등기, 부기등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